이번 시간에는 천재적 문학 평상에 있는 국수집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니까 시적 대상이 바로 평상에 있는 국수집인데, 평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저기 그거죠 이제 동네, 그죠? 시골 동네에 가면, 시골 마을에 가면 큰 느티나무 아래에 평상 하나 있죠. 여기는 뭐야? 쉼터요, 쉼터. 오고 가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국수집이라는 것이 뭐예요? 국수를 파는 가게인데, 평상을 놓고 국수를 파는 가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상은 오픈된 공간이라는, 그렇죠, 오픈된 곳에서 국수를 먹는 사람들을 관찰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국수라는 것은 소박한 음식이면서 뭐요? 우리 전통적 음식이죠. 그러면서 소박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평상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소박한 음식을 먹는 서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평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상이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있을 건데, 요 둘레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이렇게 빙 둘러 앉아서 이제 국수를 먹을 건데, 이 평상이라는 것이 주는 의미는 뭐냐면 평등하다. 사람들이 평등하게 앉아서 국수를 먹는다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무엇과 연관해 볼 수 있냐면 백석의 모닥불과 연관해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이번에 시험 범위가 백석의 모닥불, 안도현의 모닥불,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 함께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 대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평상이라는 공간이 이제 평등하게 사람들이 마주 앉은 공간이라고 볼 때, 백석의 모닥불에서 모닥불의 재료가 되는 것들은 모두 보잘것없지만 그것을 태워서 모닥불을 쪼이는 사람들에게 뭔가 따뜻한 위로를 주잖아요. 그럴 때 이 모닥불을 쪼이는 사람들은 뭐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혹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모두 평등하게 모닥불을 쪼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시적 대상이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음식, 이 국수집, 이 국수라는 것을 볼 때 이제 이게 소박하고 전통적인 음식인데요. 백석의 국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와 또 연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한번 볼게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갔다. 누가? 화자가 거기에 갔는데 국수집에 갔더니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그러니까 이 국수집을 삼거리 슈퍼에 비유했어요. 그러면 삼거리 슈퍼와 국수집의 공통점은 뭐예요? 오픈된 공간이면서 또 소박한 공간이면서 누구나 다 이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친근함 느낌을 주고요. 또 북적거리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요. 그래서 이 평상은요, 평등한 공간, 다른 말로 수평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소박하고 정겨운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 삼거리 슈퍼 같다라고 했는데, 자, 삼거리 슈퍼는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이제 아주 일상적인 물건들을 사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현대로 치면 이게 편의점인 건데, 재래식 편의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재래식 편의점에서는 아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오랜만에 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겠죠. 이런 이미지 떠올리면 되고요.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자, 그래서 평상에 왜 마주 앉았어요? 국수를 먹으려고. 세월 넘어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평상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국수를 먹는데, 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과 같아요? 친정 오빠 같이 뭐야? 친근하다. 그래서 국수집을 비유한 말이 두 개 나오네요. 하나는 뭐예요? 상거리 슈퍼. 하나는 친정 오빠.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친근한 소재라는 거죠. 그죠? 친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행을 봅시다. 이 시는 연애 구분이 없네요.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이렇게 평상에 모여 앉아서 이제 국수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안 이제 국수를 준비하는 동안 쯧쯧쯧쯧쯧쯧쯧 이런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이 소리는 어떤 소리야?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나오는 소리니까 국수를 찬물에 헹굴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국수를 삶은 다음에 왜 찬물에 헹궈야 되잖아요. 그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손이 손을 잡는 말이기도 하대요.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이기도 하대요. 이 뭐가요? 찌찌찌찌시. 그래서 이 찌찌찌은 원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혀를 차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상대의 말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참 안 됐다. 너 참 힘들겠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쯧쯧쯧쯧이라는 음성 상징어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중의적 뜻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국수를 헹글 때 나는 소리고 두 번째는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는 위로를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손을 잡는 말이고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손과 손을 잡는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대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는 말이란 뜻이죠. 그리고 눈이 눈을 쓸어준다. 이건 눈으로 공감을 혹은 위로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눈을 쓸어준다, 손을 잡는다 이게 아니고요. 상대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요? 찌찌찌 찌찌찌찌시. 그러니까 이 평상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잠깐만. 그래 너 너무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 너무 나쁘다. 너 정말 힘들었지? 라고 위로해주는 말일 수도 있고 맥락적으로 볼 때 자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나올 때 이렇게 박박 비비잖아요. 그런 소리를 찌찌찌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은 어떤 말? 이 찌찌찌찌. 이 찌찌은 뭐예요? 위로해 주는 말이라고요. 오케이. 다음 행을 보면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고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누구를 무난하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파서 치료를 받고 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식당 일을 하다가 그 일손을 놓고 온 사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조금 힘겹게 사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힘겹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가족을 만난 것 같이 아까 누구 나왔어요? 친정 오빠를 만난 것 같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상거리 슈퍼와 같다고 그랬어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 그만큼 친근한 공간이면서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여기 힘겹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이다. 무엇과 연관돼요? 안도연의 모닥불이 연관되네요. 그죠? 이렇게 힘겹게 사는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모인다고 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부분은 뭐야? 힘겨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이 모닥불을 쪼이려고 모이는 거고 모닥불 앞으로 이곳에서는 평상에 있는 국수집으로 모인다라는 점으로 볼 때 공통점이 있네요. 자,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는 것은 뭐예요? 충분히 공감해줄 준비가 돼 있다. 위로를 해줄 준비가 돼 있다. 혹은 자기 그 사람 말하는 사람보다 더 서글퍼한다. 여기서 바로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연민과 위로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 우리 공동체 의식 어디에서 느꼈죠? 안도연의 모닥불에서도 백석의 모닥불에서도
그죠? 공동체 의식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뽑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한국인의 정서라는 거예요. 마주 앉은 사람보다 더 서러워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보다 타자, 자신이 아닌 사람, 타자의 일에 더 적극적인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서라고 합니다. 그죠? 타자 일에 관심이 많고 자신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우리 공동체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게 한국인의 정서예요. 이것을 문학으로 본다면 이제 문학의 뭐예요?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니까요. 그러면 문학의 보편성은 뭡니까? 보편성이라는 것은 세계인 누구나 함께 느낄 수 있는 감정, 그런 건 뭐겠어요? 사랑과 이별. 사랑과 이별은 어느 나라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뭐야? 보편성을 담고 있는 정서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야? 우리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정서죠.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에 더 적극적인 거. 이런 것이 한국인의 특수한 정서. 세계 속에서 비교해 본다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연민의료 공동체 의식이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안도현의 모닥불이나 백석의 모닥불 에 나타난 정서와 똑같아요. 연민의료 공동체의식. 그 다음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그럼 이런 짧은 말 이런 깊은 말은 뭐예요? 쯧쯧쯧쯧쯧쯧쯧쯧. 왜 그럼 짧은 말이에요? 여러 말 필요 없잖아요. 네 단어면 돼요. 쯧쯧쯧쯧. 그 다음에 이런 깊은 말은 뭐예요? 상대의 감정에 깊이 동감하고 위로해 주는 말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떤 표현법이 쓰였습니까? 대구법이 쓰였네요.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어 있는데 이 대구법이 위에도 나타나 있죠. 바로 여기네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잡는 말, 이을 말. 그죠? 그래서 대구법이 두 군데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찌찌찌찌 반복했어요. 그죠? 요 행은 똑같은 행의 반복이네요. 이게 통사구조의 반복 있고요. 그 다음에 쯔쯔쯔쯔 반복한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 운율도 형상하지만 이 쯔쯔쯔이란 말은 아주 짧지만 깊은 말로서 상대의 슬픔이나 그런 상처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하는 말이다.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고요. 그럴 때 큰 푸조나무 아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평상이 있는 국수집이 어디에 있는 거야? 국수집 이 어디에 있는 거죠? 큰 푸조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집 위에 뭐가 딱 버텨주고 있어요? 큰 푸조나무가 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그늘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이 국수집에서 사람들이 뭐야? 위로를 주고받고 있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공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푸조나무 아래는 긍정적이고 위로를 주는 공간이고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찌찌찌찌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가 생략된 거예요? 서술어가 생략됨으로써 어떤 효과? 여운을 형성하죠. 여운을 남겨요. 뒤에. 그죠? 이게 이제 시상을 마무리하는 거죠. 시의 내용을 서술어를 생략해서 마무리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처럼 평상에 누가 마주 앉았어요? 사람들이 혹은 우리가 마주 앉았어요. 그러면 모처럼 앉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자주 만나나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서? 자주가 아니란 뜻이고, 오랜만에 만나서 그럼 평소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아주 성실하게 힘겹게 일을 하다가, 그죠?
가끔, 아주 가끔 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와서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을 받는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는 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봐봐요. 위에서는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우리는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에는 말하는 화자와 듣는 청자를 포함하는 말이니까 이 화자와 청자가 뭐예요? 일체감을 느꼈다. 무엇으로 일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를 깊이 위로해 주면서 하나가 되었다. 라는 강조의 표시. 깊이 동감하고 위로해 준다는 그런 시어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표현상의 특징에서 하나 더 여기 말하고 뭐로 끝났어요? 명사로 끝났죠. 명사로 종결했어요. 명사 형태로 얘는 시행이니까 시행을 종결하여서 여운을 주고 의미를 강조한다. 뭘? 쯧쯧쯧쯧이란 말을 강조해줘요. 쯧쯧쯧쯧은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자유시고 서정시고 또 뭐예요? 산문시죠. 연애 구분이 없고 줄글로 이루어졌으니까요. 묘사적에 뭘 묘사했어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모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자는 이들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화자는 이들을 뭐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교훈적이에요. 어떤 교훈을 남겨요? 따뜻한 위로는 상대에게 힘이 된다. 그래서 공동체의식 혹은 연대감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화자는 이들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연민, 그 다음에 위로, 공감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생각하면 되고요. 제재는 소박한 국수집 손님들의 이야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주고받는 위로와 교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특징, 국수집에 모인 사람들을 묘사하여 시의 내용을 전개하고 있고 열린 공간이죠. 국수집은 평상에 있는 곳에 소박한 소재 국수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인정을 표현했다. 이게 이제 백석의 국수라는 작품 좀 후에 함께 살펴볼 거예요. 의성어 찌찌찌찌의 중의적 의미 부여했죠. 첫 번째 의미는 국수가 헹구어지는 소리, 두 번째는 대상을 위로하는 소리. 이렇게 의성어 상징, 그죠? 다른 말로 음성 상징어의 중의적 의미를 부여하여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어요. 서술을 생략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했죠. 그래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상황은 화자가 뭐하고 있어요? 국수집 평상에 모인 사람들을 그죠?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주 친근한 친정 오빠를 만난 것처럼 삼거리 슈퍼에 온 것처럼 친근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앉아서 국수를 먹으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쯧쯧쯧쯧 하고 위로해주고 있고요. 정서적으로 나와 타자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모처럼 이란 말을 통해서 고단한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죠?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기 어렵지만 오랜만에 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유적 표현 두 개 있죠. 친정 오빠, 상거리 슈퍼. 이건 뭘 비유한 말이에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을 이제 비유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백석의 모닥불, 안도현의 모닥불, 평상에 있는 국수집을 비교해 봅시다. 일단 백석의 모닥불은 시적 대상이 뭐예요? 모닥불을 쪼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닥불의 재료가 되는 것들을 나열했어요. 그래서 보조사 도를 통해서 나열했고요. 안도현의 모닥불은 모닥불을 쪼이는 장소와 때를 격조사 에서와 에를 통해서 나열했죠. 그리고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나열을 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그러면 이 모닥불, 백석의 모닥불과 안도현의 모닥불은 서로를 뭐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따뜻한 이미지, 평상에 있는 국수집도 역시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긍정적인 이미지면서 장소였어요. 자, 그럼 정서를 보면 백석의 모닥불은 공동체 의식 당연히 있고요. 일체감 있고요. 그 다음에 평등 의식을 강조했어요. 모닥불을 쬐고 있는 사람은 지위, 고하나 나이에 많고 적은 관계없이 다 평등하게 국수를, 그죠? 이 모닥불을 쬐고 있는데 평상에 있는 국수집도 뭐야? 평상이라는 주는 공간이 주는 이 평등함을 통해서 그죠? 이 평등하게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도현의 모닥불에서는 하나 더 뭐가 있어요? 희망. 그죠? 이 희망이라는 정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서는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더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한국인의 그 정서적 특징을 뭐래요? 한국 문학의 특수성, 혹은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일체감을 갖는 것, 공동체 의식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나의 일보다 타자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 그런 정서는 한국인의 특수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표현법에서 이 모닥불과 이 모닥불 두 작품은 뭘 반복해서요? 조사를 반복했죠. 모닥불 백석의 작품에서는 보조사, 안도현의 작품에서는 뭐요? 격조사, 에서와 에. 그 다음에 뭐 문장 구조 반복, 모닥불은 피어난다. 그 다음에 는 에서, 그래서 구를 반복했다면 여기 지금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선 대구법이 있으니까 뭐예요?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뭐뭐 있냐면 여기 국수가 찬물에 헹궈 올려지는 동안 이게 마지막 부분에서도 나오죠. 여기 요 부분에서 나와요. 그래서 비슷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고 여기 대구법도 통사구조의 반복에 속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짧은 말,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와 또 하나 어디 있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을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여기도 대구법이 사용됐다는 것. 그 다음에 대조는 평상에 있는 국수집엔 없지만 안도현의 작품, 그 다음에 백석의 작품은 있어요. 그럼 백석의 작품은 쓸모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대조했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을 대조했고요. 안도현의 모닥불은 소외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배부른 그들을 대조했고요. 이미지의 대조도 있어요. 냉온의 대조. 그죠? 여기 냉온의 대조. 차갑다. 그죠? 차갑다, 따뜻하다. 모닥불과 차가운 대조가 있었고, 냉온의 대조. 그 다음에 모닥불의 어두운 이미지, 모닥불의 밝은 이미지와 어두운 이미지, 명암의 대비도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시상을 마무리할 때 서술어가 생략된 게 바로 이제 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이라면 안도현의 모닥불에서도 서술어를 생략했죠. 어디에서 어두운 청과 시장 기퉁에서 없는데 모닥불은 피어오른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어두운 청과 기퉁에서 피어오른다를 위쪽으로 놓는다면 도치법이 사용되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 이제 시상을 마무리할 때 이제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명사 형태로 시행을 종결하는 게 여기 평상에 있는 국수집, 그죠? 말에 있다면 백석의 모닥불에서도 명사 형태로 시행을 종결하는 게 있어요. 1년에서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이라고 해서 명사 형태로 시행을 종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작품을 비교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봐야 할 것이 연관 작품 여우난족골과 백석의 국수를 살펴봅시다. 자, 그 두 작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중간 퀴즈 객관식의 4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4번 문제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윗글 평상에 있는 구수치과 예, 정용주의 밥. 뼈가 굳어가는 병에 걸린 그녀는 무허가 지압집 3층 계단을 오르며 자꾸만 나를 쳐다봤다. 자,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는데 시적 대상은 누구예요? 병에 걸린 그녀예요. 그러니까 이 그녀는 힘들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시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평상에 있는 국수집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재라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신발을 신고 누가요?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신발을 신고 한 가지 계단을 오르는 그녀는 어디 가서 밥 먹고 오라고 숟가락을 입에 대는 신용을 했다. 누가 누구에게 밥 먹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녀가 나에게요. 그럼 이 그녀는 자신도 힘든 처지에 있는데 나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디 가서 밥 먹고 와. 자꾸 숟가락을 입에 대는 신용을 했어요. 이건 뭐냐? 서로를 위해주는 혹은 공감하는 연대의식까지 확장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선지를 한번 볼게요. 윗글의 사람들과 보기에 그녀는 모두 육체적인 병을 앓고 있나요? 아니에요. 윗글에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병이 없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 그녀는 병에 걸린 거 맞네요. 얘는 아니고요. 선지 2번 위글의 평상과 보기의 밥은 모두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연결해주죠. 이 평상이라는 평등한 공간에 모여서 사람들은 국수를 기다리는 동안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위로해줬으니까 정서적 교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서적 교감이 있고 여기서 보기에서 아픈 그녀가 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밥 먹으라는 신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교감이 있다. 연결해준다. 맞는 선지네요. 윗글의 세월 넘어온 친정오빠 보기에 나는 모두 상대를 위로하나요? 자, 친정오빠와 같은 뭐에서? 평상이 있는 국수집 에서는 상대를 위로하지만 여기에서는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밥 먹으라고 서로에게 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그 다음에 육글의 찬물과 보기의 신발은 모두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 아니야. 찬물은 국수를 헹글 때 찬물에 헹군다. 일단 어려움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신발은 그러면 어려움과 관계가 있나요? 신발이 어디 나왔나? 그죠? 신발을 신고 여기는 삶의 힘듦이 나오네요. 무거운 신발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입구리에 손을 잡는 보기의 쳐다봤다는 모두 상대를 공감하는 표시가 아니고요.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공감하는 표현이지만 쳐다본 것은 왜 쳐다봤을까요? 밥을 먹으라고 쳐다본 거니까 뭐예요? 공감이 아니라 뭔가 이제 위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내면 윗글에 내면 서로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고 위로해주고 있죠. 그런 사자성어 뭐예요? 측은지심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문제 10번에 백석 시인의 국수. 우리 백석 시인은 주로 어떤 작품을 썼다고요? 일제강점기 이전에 평화로웠던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그렸다고 했죠. 왜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평안도 방언을 주로 썼어요. 우리말의 아름다움이나 우리말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이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제강점기라는 상황에서요. 자, 그럼 봅시다. 지붕의 마당에 일단 조사가 반복되고 있네요. 격조사가 반복되고 있어. 마당에 우물둔덩에 한방눈이 푹푹 쌓이는 여느 하룻밤. 그렇죠? 자, 그러면 시간적 배경은 겨울이에요. 어떤 날 이런 뜻이죠. 어떤 날. 아베 앞에 아버지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아베 앞에는 왕사발에 뭘 줘요? 국수를 주고 아들 앞에는 새끼 사발에 그득히 사리오 오는 것이다. 뭐가요? 국수가. 그죠? 그러니까 이 겨울 어느 날 국수를 먹고 있는 가족의 모습.
그쵸? 이것은 그 고미의 잔등에 엎여서 길러놨다는 먼 옛적 큰 마니가. 그래서 마니가는 뭐냐면 할머니가요. 얘는 이 시는 지금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국수를 먹는 시간적 배경이 소개되어 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사내새가 벌로 나려먹이고 눈구덩이에 토끼가 덜어 빠지기도 하며 한 마을에는 그 무슨 반가운 것이 오는가 보다. 그 무슨 반가운 것은 국수예요, 국수. 왜 그럼 국수가 반갑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아주 그죠? 눈 내리는 겨울밤에 따뜻한 온돌방에서 정겹게 이제 국수를 나눠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엄마는 밤중에 김치 가재미로 가고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사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한다. 그러니까 이 국수를 준비하는 과정, 국수를 먹는 모습, 국수를 만드는 과정, 요런 게 이제 전시에 나타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집등생에 서서 자책을 하면 산 너머 마을까지 들렸다는. 그래서 집등세기는 뭐냐면 뭔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걸로 만든 자리,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카페트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까요? 카페트인데 지프로 만든 거예요. 에 서서 재채기를 하면 자채기가 뭐예요? 아이들이 하는 노래예요. 놀이 자채기가 재채기 방언입니다. 재채기를 하면 자채기가 재채기니까 놀이가 아니고 애취 그죠? 재채기를 하면 산 너머 말까지 들렸다는 먼 옛적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온다. 그러니까 반가운 것, 먼 옛날의 큰아버지가 반가운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면 큰아버지가 오는 것 같이 뭐가 와요? 국수를 먹을 기대에 차이는 모습을 지금 형성한 것입니다. 이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바로 뭐예요? 국수예요. 이스무리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국수죠. 희스무리하다 시각, 부드럽다 촉각, 수수하다 순수하다 자연스럽다, 슴슴하다 맛이니까 미각.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고요.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흰색 이미지 얼얼한 댕춧가루는 뭐냐면 고춧가루를 좋아하고 싱싱한 산꿩의 고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산꿩도 국수에 들어가는 거고 고춧가루도 국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치미국도 국수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수에 함께 먹는 이 재료들을 나열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나열이 사용되었네요. 열거. 국수와 함께 먹는 것 혹은 국수의 재료가 열거되어 있고, 그리고 남새, 내음새, 그러니까 냄새니까 후각이 또 들어가 있네요. 탄수 내음새. 탄수가 뭐냐면 식초예요. 식초 냄새, 수육을 삶는 육수국. 그러니까 수육도 들어가요. 뭐도 들어가요? 탄수, 식초도 들어가요. 국수에. 자, 수육을 삶는 육수국.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늘날의 국수는 흰 면발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평안도에서 먹었던 이 국수는 메밀국수를 생각하면 돼요. 메밀국수는 식초 얹어서 먹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수육도 얹어서 먹나 봐요. 내음새 자욱한 후각. 더북한 셋빵이 아니고 삿빵입니다. 삿빵은 뭐냐면 삿자리를 깐 방,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멍서처럼 뭘 깔아놓은 방에 절절 끓는 아르굿, 이것도 이제 방언인데 아랫목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난방이 뭔가 불을 지피면 아랫목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절절 끓는 아랫목, 무슨 촉각의 이미지가 있고요. 아주 따뜻한 이미지 떠오르네요. 그것을 좋아하는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이다? 국수이다. 라고 이제 이 국수는 굉장히 어떤 이미지를 줘야 이제 반갑고, 그 다음에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흥겹게 먹는 음식이고 맛있는 것이고, 그죠? 이렇게 이제 국수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상화한 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 백석의 국수, 밑에 또 있네요.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에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 안에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뭐예요? 국수다. 이 그지없이 끝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뭐예요? 국수예요. 자, 그러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뭐예요? 일상적으로 국수를 먹는 우리 민족의 순박하고 순박한 우리 민족의 정신, 그러니까 국수의 의미를 부여한 거죠. 우리 민족의 순박하고 전통적인 우리 민족의 그런 삶을 반영하고 있는 게 바로 국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나온 평상에 있는 국수집과 뭐요? 제재가 똑같죠. 그 국수집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뭘 했어요? 서로 위로하고 공감해줬다면, 그죠? 여기에 있는 국수는 서로 이제 흥겨운 분위기를 함께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시에는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무엇은 무엇인가 라면서 뭐야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격조사 에를 반복했고요. 그죠? 방언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백석의 시에는 대부분 방언이 사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언 하나 사용되지 않은 작품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뭘 고르라고 했냐면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거. 위글은 평상을 중심으로 평상에 있는 국수집 먹고요. 보기는 국수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한다. 맞네요. 그죠? 평상을 중심으로 평상에 모인 사람들, 그 다음에 국수를 기대하는 심리와 국수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 다음 국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정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고요. 위글은 시각, 청각, 심상이 여기는 미각, 후각, 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맞아요. 위글은 낯선 사람 간의 연민을 보여주고요. 보기는 가족과 이웃의 인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윗글은 낯선 사람 간의 연민이래요. 그러니까 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의 사람들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고 모처럼 온다고 했죠. 모처럼. 평소에는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오는데 이 모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낯선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죠? 서로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면서 먼저 위로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했어요. 맞는 말. 윗글과 보기는 모두 음성 상징을 활용하여 주제를 점층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윗글에서는 찌찌찌뜻을 2번 사용해서 주제를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거 맞지만 백석의 국수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네요. 윗글과 보기 모두 소박한 음식, 국수를 소재로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거 맞죠? 백석의 시는 90% 이상 공동체 의식이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되고,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시 중에서 백석의 시 흰바람 벽이 있어 라는 시는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자성찰의 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 19번 지문에 있는 거 나 지문 봅시다. 이 나 지문이 이제 모밀묵에 대한 음식을 소재로 한 시예요. 모밀묵이 먹고 싶다. 그 싱겁고 구수하고 못나고도 소박하게 점잖은 촌잔칫날 팔무상에 올라 새 사돈을 대접하던 것. 이것이 뭐죠? 모밀묵. 이건 뭐야? 명사 형식으로 시행을 종결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뭘 줘요? 여운을 남기고 있네요. 자, 지금 화자는 모밀묵이 먹고 싶대요. 그러니까 메밀묵인데 모밀묵은 비표준어입니다. 그 싱겁고 이런데 이 음식은 뭐냐? 새 사돈을 대접하는 귀한 음식이라는 거죠. 그것은 저문 봄날 해질 무렵에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쓸쓸한 식욕이 꿈꾸는 음식. 그러면 식욕이 쓸쓸하다. 굉장히 이제 화자의 정서가 쓸쓸한데 이렇게 쓸쓸함을 달래주는 음식이 뭐다? 모밀묵이다. 또한 인생의 참뜻을 짐작한 자의 너그럽고 넉넉한 눈물이 갈구하는 쓸쓸한 식성이 바로 뭐다?
모밀묵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겸상을 하고 손과 주인이 겸상을 하고 산나물 곁들여 놓고 아수룩한 상쾌색의 허술렁 물방아처럼 슬금슬금 세상 이야기를 하며 먹는 음식이다. 그리고 마디가 굵은 사투리로 은은하게 서로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며 그렇게 이웃끼리 이 음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네요. 세상을 그렇게 건너고 저승갈 때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하며 어여삐 여기다 뭐야 연민 그러니까 이 국수에는 이제 정강과 연민이 들어있네요. 저승을 갈 때 보이소 아는 양반 아닌가요? 이게 갑자기 대화체가 나왔나요? 대화체 말을 건네고 있어요. 보이소 온말 이생활 아닌가요? 저승을 갈 때. 그죠? 서로 불러 길을 쉬며가며 그 마지막 주막에서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도 그죠? 걸걸한 막걸리 잔을 나올 때 절로 젓가락이 가는 쓸쓸한 음식. 그러니까 이 화자는 쓸쓸하고 이 쓸쓸한 가운데서 뭐야? 모밀묵으로 이 쓸쓸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모밀묵이 그죠? 환기하는 분위기는 뭐야? 이제 위로 그다음에 뭐 공간 혹은 뭐 정겨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투리 사용됐죠. 그다음에 대화체 사용되어 있어요. 그럼 주제는 뭐예요? 인생의 쓸쓸함과 그것을 달래주는 모밀묵이 주제다. 왜? 대화 있고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친근함과 유대감을 주는 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제는요. 뭐냐면 19번 공통적으로 적절한 것은 그럼 표현법이나 화자의 정서, 태도 이런 거 묻겠네요.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요인을 준다. 자 여기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서술어를 생략하여 시상을 마무리했으니까 공통점은 아니고요.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죠. 자 평상에 있는 국수집에서 대구법 2군데 있었고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이 시행 반복이 2군데나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유사한 통사구조가 어디에 반복되어 있냐 여기죠. 보이소 아는 양반 아닌가요? 보이소 온말 이생 아닌가요?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 되고 보이네요. 자 그 다음 과거 현재 대비 없었고요. 반어적 표현 없었고요. 공간의 이동 없었네요. 22번 지문 고운의 자작나무로 가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광해원 2월 마을에서 칠현산 길슬게 이르기 전에 누가 나는 그만 나는 영문물을 드넓은 자작나무 분지로 접어들었던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있는 곳으로 접어든 건 우연인 거죠. 누군가가 가라고 내 등을 떠밀었는지 나는 뒤 돌아봤다. 아무도 없다. 다만 눈발에 익숙한 먼 산에 대해 아무런 관계도 없게 자작나무에 벗은 몸들이 이 세상을 정직하게 한다. 그러니까 자작나무의 성격은 정직하다는 거죠. 그렇구나. 겨울나무들만이 타락을 모른다. 그러면 다른 대상들은 타락했다는 거죠. 즉 화자 자신은 타락했는데 이 겨울나무들은 순수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슬픔에는 거짓이 없다. 어찌 삶으로 울지 않은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삶에서 다 슬픔을 겪는다. 오래오래 우리나라 여자말로 울음이었다. 스스로 달래온 울음이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인내하며 살았어 우리 삶을. 자작나무는 저희들끼리 것만 찾아든 나까지 하나가 된다. 원래 이 자작나무는 순수한 것이었는데 내가 자작나무를 찾아와서 뭐야? 나 또한 순수해졌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누구나 다 여기 오지 못해도 여기에 온 것과 다름없이 자작나무는 오직 못한 사람 하나하나도 함께인 것처럼 아름다워. 이제 자작나무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네요. 나는 나무와 나뭇가지와 깊은 하늘의 우듬지 나무의 끝 꼭대기를 말해요. 떨림을 보며 나 자신에게도 세상에도 우쭐해서 나무찜지게 무겁게 지고 싶었다. 무슨 소리예요? 만족감이에요. 이 자작나무를 보고 이제 자신도 순수해졌다는 그런 만족감. 아니 이런 추운 곳에 정막으로 태어나는 눈엽이나 상거리 술집에 삶은 고기처럼 순하고 싶었다. 순수해지고 싶은 열망. 너무나 교조적인 삶이었다. 교조적인 삶은 뭐야? 뭔가 이끌린 삶이었다고요. 미풍에 대해서도 사나웠으니까 이제는 순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얘기죠.
얼마만이냐. 이런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10여 년 만에 강렬한 곳이다. 강렬한 이 경건성은 뭐야? 자작나무의 경건성이네요. 이것은 나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는 것을 내 벅찬 가슴은 미리 알고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낱낱 중에 하나님을 깨달을 때가 오는데 나는 어린 시절에 이미 늙어버렸어. 여기 와서 나는 또 태어났어. 그러니까 나는 이미 많은 일을 겪었는데 여기 와서 순수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 그래서 이제 나는 자작나무의 천부적인 걸과 함께 깨물어 먹고 싶은 어여쁨에 들떠 남의 어린 외동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나는 광해원으로 내려가는 길을 등지고 삭풍 매서운 바람의 칠연산 험한 길로 서슴없이 갔어. 왜? 자작나무 곁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뭐예요? 자작나무. 자작나무의 성격은 뭐예요? 순수함. 그죠? 그래서 화자는 이 자작나무를 보면서 뭐예요? 자기 성찰을 합니다. 반성을 해요. 그래서 자작나무의 순수함과 화자의 자기 반성이 주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뭘 물어볼까요? 문제 한번 봅시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적절한 거 1번 가상적 공간을 설정했다. 가상적 공간이 아니고 현실, 경험의 공간이죠. 미래를 가정하여 평상에 있는 구수지 미래를 가정하지 않았고요. 이 시 역시 미래를 가정하지 않았네요. 이성과 현실의 괴리 있었나요? 둘 다 없었고요. 평상에 있는 구숫집은 서로를 위로하는 그죠? 위로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이 슬프다, 어쨌다, 부정적인 공간이 아니었으니까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있을 수가 없고요. 화자의 갈등도 없을 거예요. 구체적 대상을 제시하여 구체적 대상이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국수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화자의 대결의식은 없었네요. 이 시에서도 대결의식은 없었고요. 자기 성찰과 그죠? 앞으로에 대한 의지를 보여냈으니까 대결의식은 없어요. 대결의식을 다음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저항의식이라고 하죠. 그런 거는 없었고요. 경험을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 자, 그러면 이 시 문태준의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어떤 태도를 지향하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싶대요? 순수한 삶의 자세를 갖고 싶다고 말했고 그럼 평상에 있는 국수집은 어떤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로하고 공감해주는 공동체 의식을 갖자. 이런 태도를 지향하고 있죠.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는 편법 문제니까 여러분이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해본 게 뭐예요? 평상에 있는 국수집과 구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안도현의 모닥불, 백석의 모닥불을 함께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공하세요.